그렇게 이제 수술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놔도 환자분들 이제 불안하신가 봐요. 병원에 전화하고 채널로 연락하고 원장님 저 지금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이게 제 진짜 마지막 얼굴은 아니겠죠? 심지어는 초반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재수술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3, 4주 만에 이제 되는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 지나야 거의 다 빠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지봉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악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경과상담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가요? 자, 양악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수술을 하자마자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걸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어있죠. 그래서 첫 주에 오면은 배고파요. 그리고 원장님 저 지금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이게 제 진짜 마지막 얼굴은 아니겠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놔도 환자분들 이제 불안하신가 봐요. 처음에 붓고 이러면 나 이대로 멈추면 어떡하지? 아니죠. 한참 걸리죠. 원장님, 환자분들이 3, 4주 지난 얼굴이 자기 얼굴이니까 많이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절대 3, 4주 만에 이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장님, 환자분들이 양악수술하고 외모적인 불만족이 가장 심할 때가 수술 후 3주에서 3개월 차까지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장님? 당연히 일단 붓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꽤나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꽤나 많이 빠져서 이제 설마 이게 나의 마지막 얼굴인가 하면서 갑작스런 불길함이 엄습을 하면서 병원에 전화하고 채널로 연락하고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지, 자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차까지 거울을 엄청 보시게 되죠. 근데 계속 보면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많이 바뀐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본인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초반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재수술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CT가 찍어져 있으니까 보여주면서 괜찮다, 잘 됐다, 걱정하지 마라. 노래 듣고 책 읽고 영화 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6개월쯤 되시면 초반에 많이 괴롭히셨던 분들은 미안하다고 편지까지 써옵니다. 얼굴이 이제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저 같아도 신체가 갑자기 확 바뀌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얼굴과 너무 다르고 부어있으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막상 변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초반에는 너무 이쁘게 잘 됐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이제 좀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잠 붓기랑 비대칭적인 붓기의 빠짐이랑 살 뭉침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수분성 붓기, 큰 붓기들은 70% 정도는 빠져요. 하지만 얼굴뼈를 덮고 있는 골막이나 이제 근육 안에 모여있는 이런 잔잔한 잠붓기들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붓기들이 양쪽이 당연히 다르게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넘어져서 두 쪽이 다 부딪혔는데 한쪽은 이만큼 보이고 한쪽 이만큼 붓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양쪽이 회복 속도도 다르고 붓기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삐뚤어져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 얼굴 삐뚤어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유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골격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조직도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육도 한번 절단이 된 다음에 다시 붙고 하는 과정에서 재적응해서 활성화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양악수술은 윗턱, 아래턱, 뭐 턱끝이나 광대뼈를 잘라서 3차원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지만,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 놓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근육이나 살이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겠죠, 위치를. 그러니까 뼈가 벗긴 다음에도 얘네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기도 하고 활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움직임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이제 근육이 한쪽이 잘 안 움직여서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코 밑에 여기가 많이 부어서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붓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움직이니까 입이 안 움직인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정이 이상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뼈의 부피가 이제 감소됐으니까 그 살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갈 데가 없죠.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붓기가 심하면 또 처지겠죠. 그래서 돌출입이나 주걱턱이나 이런 뼈가 이렇게 앞으로 딱 텐션을 가지고 있을 때 붙어있던 연조직들이 얼굴이 작아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처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초반에 특히 한 3개월까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수술을 나는 카리나처럼 하고자 했는데 나 왜 턱은 더 살이 이렇게 덜렁거리고 살이 더 오히려 둔탁해진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을 좀 빠르게 좀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붓는 것 자체를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밴드 같은 거를 잘 해가지고 덜 붓게, 그리고 얼음 찜질 같은 걸 한 3일 정도 잘 해서 덜 붓게, 그리고 좀 부은 부분은 걷거나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 안에 조직에 있는 잠붓기들을 좀 빨리 빼주는, 그리고 먹는 것도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붓기를 조금 덜 붓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술이나 얼굴의 표정 근육 같은 경우에도 한 3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입안의 봉합 부위가 이제 다 나았을 때는 막 연습을 해서, 제가 2주차부터 입 벌리는 연습도 하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연습들 자체가 붓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관리를 잘 하셨다면 연조직이 뼈에 탁 달라붙어서 이쁘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에 비슷하게 잘 나올 테니 초반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양악 수술 후에 인중이 이제 길어진 것 같다. 이런 분들 꽤 계시던데 이런 분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많죠. 왜 그런 일들이 많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입 안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상처가 생기죠. 환자분들도 알겠지만 뭐 바깥에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낫는 부분은 조직 성분이 기존에 있던과는 달라요. 이제 끌어당기는 힘을 좀 작용을 하거든요. 힘이 세서. 그렇기 때문에 입 안도 마찬가지로 절개를 해서 다시 꼬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바깥쪽에 있던 입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하얀색 부분과 입술의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얇아지게 된다면 인중이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홍순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뒤집어 까는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입술이 살짝 얇아지는 분들이 있다면 인중이 좀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입술 문신을 하거나 입술 필러를 넣거나 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중이 좀 길어져 보인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악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많은 포션 중에 하나가 상악이 좀 꺼지고 하악이 튀어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계 방향의 회전을 통해서 상악의 꺼진 부분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턱은 살짝 넣어서 이 라인을 맞추는, 이러한 미용적인 양악 수술이나 실제 교정을 포함한 양악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꺼진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니까 인중의 길이가 원래 똑같더라도 꺼져 있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땐 짧습니다. 근데 이게 펴지면 앞에서 봤을 때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중이 짧으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비율상 인중이 확 짧은 게 좀 살아나니까 턱의 길이가 별로 안 길어 보입니다. 턱도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인중 자체가 원래 좀 긴데 그래도 치아가 좀 뻗어져서 입술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안 길어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확 튀어나오면 여기가 촥 펴지면서 길어져 보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얼굴도 줄이기 위해서 상악을 위로 확 올린 분들은 치아 보이는 양까지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줄어들었지만 인중 길어졌죠. 치아가 잘 안 보이죠. 그럼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중 축소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인중 축소 수술까지 고려를 하고 얼굴을 줄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유가 이런 회전, 상악, 전진 때문에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출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뼈를 단순히 돌리는 거 말고 이 치아를 집어넣기만 해도 이게 펴지면서 인중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코퍼짐 아시죠? 코퍼짐 이렇게 있잖아요. 수술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절개하면 코가 이렇게 퍼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술 끝나기 전에 원래 요 길이를 재놓고 그것만큼 다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요 조직이 이렇게 뭉치면서 인중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볼록 튀어나오면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좀 이렇게 해서 더 길어 보여요. 근데 요런 붓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인중의 길이 증가는 붓기가 빠지면서 많이 돌아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아, 인중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붓기가 빠지면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내가 인중이 짧은데 상하를 꺼내면 좀 길어지겠구나. 입술을 뒤집어 까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인중 붓기가 네. 가장 늦게 빠진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부위는 이제 절제를 하고 골막을 앞으로 완전히 이제 올려 붙여놓고 점막을 봉합을 해서 원래대로 갖다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헤어밴드를 해서 다 압박을 직접 할 수 있는 부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중을 압박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초반에 여기를 막 우리가 계속 누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예방이 초반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요즘 환자분들이 한 2, 3일 지났는데도 밖에 나가고 싶고 하는데 다른 거 이거 헤어밴드는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여기 테이핑하고 다니는 건 좀 창피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초반 관리가 조금 힘들다. 인중이.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했지만 신치수처 호흡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양쪽의 조직을 모아서 묶어 놓다 보니 여기가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수술한 환자분인데요. 원래도 이뻤지만 수술하고 참 많이 이뻐져가지고 아주 관계도 좋고 아주 즐거운 환자분의 얼굴입니다. 처음에 이제 좀 밋밋한 얼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밋밋하다 보니까 위로 올리고 돌려서 이쪽이 상악을 좀 꺼내야 되니까 당연히 인중이 말씀했던 대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신치수처를 하면 여기가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얼굴이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여기가 좀 많이 이제 부어있고 길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입술선도 좀 선명해지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환자분도 워낙에 밝고 착하고 아주 좋으신 환자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긴 얼굴을 줄이고 중안부를 좀 앞으로 나오게 이제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인중이 좀 길어 보이죠. 입술도 많이 얇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수술 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분에 붓기가 좀 빠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쁜 인중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시간이 약이죠. 원장님, 양악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악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굉장히 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붓기와 관련된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내용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초반에 이제 도입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뷰 논문도 있고 실제로 이제 추적 관찰하는 논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수술 전, 수술 후, 직후 수술 후 보통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T0,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환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연조직의 두께를 실제로 재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논문들이 이제 꽤나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환자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제 구강암감면외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한 1년은 지나야 거의 다 빠져요. 근데 3일이 최대, 72시간이 최대로 붓고요. 아까 말했지만 한 달 정도 돼야 이제 한 반 정도? 많이 빼진 사람은 한 70kg까지 빠지지만 아닌 사람은 한 3, 40kg.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 한 달 지났는데 40kg밖에 안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주변 사람 있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 달 지나면 수술한 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 얼굴에 비해서 그만큼이 이제 빠졌다는 거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나 내 주변 지인들 중에 나를 봤을 때는 3, 4주 정도 지나면 수술한 티는 거의 안 납니다. 그렇게 쭉 이제 빠지다가 1년까지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빠지면 거의 다 빠졌다고 보죠. 우리가 그때 이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핀 제거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도 만약에 비대칭이 심하게 보인다든가 한쪽이 뭐 이렇게 내려가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붓기도 있지만 실제 뼈와 살의 어떤 그런 비대칭도 약간 남아있나 보다 해서 쉐이빙을 그때 하는 이유도 한 6개월 정도면 거의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수술한 지 한 달,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증상 때문에 걱정한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증상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놓을게요. 이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빠진다. 광대 수술한 이후에 안쪽으로 모아서 상반 고정을 했지만 이 붓기나 이런 조직의 뭉침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뚱뚱해 보인다. 그리고 사각턱 아래쪽으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각턱의 근육이나 점막이나 골막을 위로 당겨서 묶었지만 한번 부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다 빠져나가고 원래대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가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도 뭉툭하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턱끝을 카리나님처럼 이렇게 티절골과 오스테오토미로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약간 뭉툭하다. 너무 효과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CT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뼈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다 보셔서 이제 아시고 계실 테니 요 연조직 부분의 적응과 붓기 빠짐이나 이런 관리가 조금은 시간이 더 들어간다. 이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이제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큰 만큼 수술 직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이랬을 때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하지만 초반에 한 3개월 이내에 짧게는 3주 이내에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좀 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에 빨리 복귀해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전반적인 붓기가 빠지고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핀 제거 시 한 번에 우리가 리터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때는 완전히 이제 해방되셨겠지만 그런 거가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내가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제 다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관면외과 박주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